여기가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코드를 만들었는데 아까 동작이 제대로 안 됐었죠. 아까 빠져 있었던 게 우리가 init이라고 하는 데서 get 홀더에서 홀더 객체를 참조를 했고요. 거기에 이 콜백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임플리먼트 했잖아요. 그거를 홀더에다 add 콜백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뷰 안드로이드 기본 뷰 하이어라키에서 빠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버전이 롤리팝으로 오면서 이 서피스 뷰가 동작하는 거를 기존 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잠깐 코드를 좀 바꿨는데요. 지금 여기 밖에 메인 액티비티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두 드러라고 하는 걸 호출하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서피스 뷰에 드러라고 하는 메소드가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method라고 하는데 가보면 자 그러면 on으로 시작하는 메소드들이 있죠. 그래서 on으로 시작하는 메소드를 가보면 여기에 자 on draw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추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draw라고 하는 메소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 draw라고 하는 메소드가 어디 있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 draw라고 하는 메소드도 호출이 돼요. 그래서 캔버스 객체가 그대로 전달이 되게 그렇게 최근 버전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onDraw 메소드를 쓰는 게 여러분이 그 뷰 하이어라키에서 쓰던 방식 그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써서 자, 서피스 뷰에서도 요걸 써서 구현을 하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바꿔봤고요. 그래서 이 메인 액티비티 버튼 클릭했을 때 얘를 호출하면 그냥 invalidate 하면 일반 뷰처럼 얘가 호출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호출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하고요.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한 다음에 자, 아까 서피스 뷰라는 영역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건 그 카메라 미리 보기나 이런 데서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멀티미디어 쪽에서 우리가 사진 찍기 같은 거 할 때 서피스 뷰를 이용해서 직접 이 카메라 미리 보기 화면을 뿌리는 그 코드도 볼 건데요. 그때도 보면 이 서피스 뷰를 사용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서피스 뷰를 상속해서 새로운 뷰를 만들고 콜백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홀더라고 하는 게 모든 걸 제어한다고 했으니까 홀더 기치를 참조한 다음에 add callback으로 지금 임플리먼트 한 거를 넣어주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세 가지 메소드로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캔버스에다가 그려줄 때는 락 캔버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은 뷰 하이어라키하고 거의 유사한 메소드 형태로 호출될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해주니까 저 방법대로 하는 게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미리 하나 그려놓은 게 있네요. 그래서 그리기를 눌러보면 저는 우리가 두 드로 호출됨을 토스트 메시로 뿌리게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그리고 그때 온 드로도 호출이 되죠. 그러니까 온 드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 처음에 저 사각형이 그려지는 건 어디서 그려지는 거예요? 온 드로 안에서 그려지는 거죠. 예, 온 드로 안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더블 버퍼링 했던 것처럼 메모리에 비트맵 객체를 만들고 그쪽에다가 그려주도록 하면 우리가 버튼 클릭했을 때 그려지는 기능을 만들고 여기서는 그냥 비트맵 객체만 그대로 화면에 뿌려지는 메모리에 있는 비트맵 객체만 뿌려지는 형태로 하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사각형이 그려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리 그리게 이렇게 되는 거죠. 버튼을 눌러도 같은 위치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터치를 했을 때 이게 다른 위치에 그려지게 하는 거는 우리가 뷰에서 썼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면 서피스 뷰를 사용하는 패턴만 다를 뿐이지 캔버스로 그려주는 거는 똑같네요. 그죠? 인밸리데이트 해주면 온 드로가 호출돼서 이 안에서 우리가 그려줄 수 있다. 더블 버퍼링이라고 해서 메모리에 비트맵 객체를 만들어주고 그걸 그냥 드로잉해서 그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였고요.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 나중에 우리가 사진 찍기 할 때 멀티미디어 사진 찍기 할 때 자 미리 보기 화면에서 또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우리가 그 하드웨어 카메라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하드웨어 카메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 사용하는 방법 그게 나옵니다. 자 그래픽을 위한 카메라 객체 사용하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카메라 객체라고 하는 거가 뭐냐? 자 밑에 좀 가볼까요? 자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 카메라가 있고요. 그거 말고 자 그래픽을 위한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3D 효과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게 자 그렇게 해주는 게
자, 카메라라고 하는 객체가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카메라라고 하는 객체를 한번 써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고, 자, 이미지를 비트맵으로 해서 디스플레이하고, 그 디스플레이한 이미지를 약간 돌려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자, 카메라 객체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약간 입체감 있게 돌려보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지 뷰에다가 우리가 이미지를 추가했을 때 여기 보는 것처럼 이미지 뷰에는 셋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스케일 타입을 센터로 하면 가운데 이미지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센터 인사이드로 해도 가운데 보이고, 센터 크랍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영역을 꽉 채워줬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타입을 어떻게 정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여기도 매트릭스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 객체를 넣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돌리거나 확대 축소를 하거나 하는 게 가능하다. 제가 미리 얘기했던 거죠. 멀티터치 할 때 매트릭스 이런 거 사용이 되는데, 자, 이미지 안에서, 이미지 뷰 안에서 이렇게 스케일 타입을 매트릭스로 정해놓고 조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건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걸 한번 입력을 다 해보세요.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보이는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객체, 자, 하드웨어 카메라 말고 자, 그래픽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카메라를 써서 우리가 조작을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카메라를 써서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소프트웨어 카메라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자,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일 뉴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 마이 카메라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 찍기 할 때 카메라가 아니에요. 그죠? 자, 소프트웨어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소프트웨어 카메라가 뭐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카메라라고 하는 거, 자, 카메라 객체. 자, 카메라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아요. C가 대문자로 시작되는 카메라는 똑같은 걸 쓰는데, 얘가 그래픽스 밑에 있는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 얘기한 것처럼 자, 입체감 있게 뭔가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자, 뷰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밑에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뉴라고 하고 새로운 자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게 my 자, 이미지 뷰라고 해서 자,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 뷰를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extends라고 해서 뷰를 그냥 상속을 하게 갈 거고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과정 다 한번 반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스트럭터, 어이구, 이거 그대로 그냥 추가가 되버렸네요. 선택을 하지 않아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컨스트럭터라고 하고 두 개 선택을 하고요. 우리 한 것처럼 여기에 이거 엄청 많이 지금 반복하고 있죠. 자, 새로운 뷰를 정의해서 쓰는 방법이 실제로 많이 사용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물론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때도 많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직접 정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을 직접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미지를 하나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냐? 돌려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뷰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비트맵 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뿌리는 거를 생각을 했죠. generate라고 가서 override method라고 하는데 가서 우리가 필요한 거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on으로 시작하는 거 on size changed, on draw,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자, on size changed 여기 있나요? 네, on draw.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죠. 자, 그래서 on size changed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비트맵 객체를 만들더라 라고 해서 자, m 비트맵이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었다면 자, 그거는 비트맵 자, create bitmap 이라고 하고 그거는 wh 그 다음에 비트맵 config 아이고 잘못 들어갔네요. 그냥 엔터를 치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config 해서 argb 8888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만약에 w가 0보다 크고
h가 0보다 크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비트맵 위에 변수를 이따가 정의를 하겠죠. mcanvas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new canvas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자, mcanvas라고 하는 거에다가 .set bitmap 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m 비트맵을 넣으면 이쪽으로 그려진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변수 선언해 볼까요? 자, context라고 하는 거 m context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이라고 하는 거 m 비트맵이라고 하는 거, 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넣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고요. init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m context라고 하는 거를 컨텍스트를 받아서 할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상의 비트맵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onDraw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onDraw에서는 만약에 m 비트맵이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m 비트맵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아이고 m 비트맵이 아니죠? canvas라고 하는 게 화면 뷰에 그려지는 거니까 이게 draw 비트맵이라고 해서 어떻게 m 비트맵을 드로잉을 해주면 되죠. 0,0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드로잉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더블 버퍼링을 이용한 뷰 객체를 그리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init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미지를 갖다가 로딩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라고 하는 거 아무거나 갖다 놔도 되고요. 자, 플라워라고 하는 이미지 이거를 자 한번 갖고 와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드러블 밑에 폴더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flower.png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요. 이거는 꽃그림입니다. 거기 스케일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테스트할 수 있는 것처럼 자, 플라워 이미지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mcontext. 어떻게 돼요? get resources라고 하는 거를 해서 resources 객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bitmap factory라고 하는 거에 보면 decode resource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에 리소스 객체를 이렇게 컨텍스트 get resource도 참조하고 r. 드러블. 자, 어떻게 돼? flower라고 하면 우리가 넣은 이미지를 자, 이미지 파일을 로딩할 수 있다. 자, 그거를 비트맵 객체로 자, 이렇게 로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onSize changed라고 하는 게 호출이 되면 그때 얘를 하나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자, 원본 이미지가 되는 flower라고 하는 비트맵을 init 할 때 자, 로딩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onSize changed라고 하는 게 호출돼서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mcanvas라고 하는 거에 set color인가요? 자, 캔버스에 보면 자, set draw죠. draw color라고 해서 자, color.white로 해서 하얀색으로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캔버스라고 하는 게 이게 메모리의 비트맵이죠. 그래서 이거에 draw 비트맵이라고 해서 이게 flower라고 하는 비트맵을 그려줍니다. 어디다 그릴까요? 0,0에다가 한번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객체가 있나요? 자, 페인트 객체가 없네요. 그럼 여기다가 페인트 객체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페인트 객체를 하나 만들고 init에서 마찬가지로 페인트 객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페인트 객체를 만들고 그거를 자, 우리가 읽어드린 플라워를 하나 0,0 위치에다가 자, 드로잉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플라워라고 하는 이미지가 보이겠죠. 어떻게 하면 여기다 추가를 하면 그쵸. 자, 여기에 텍스트 뷰를 없애고 나서 여기에 버튼을 만약에 전체 영역에다가 전부 다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매치 페어런트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페어런트 탑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화면 전체를 채우는 게 되나요? 자, 화면 전체를 채우는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태그만 my image view라고 하는 걸로 넣어주면 되겠죠. org. 이렇게 해서 my image view로 넣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플라워가 추가가 될 텐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때 카메라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라고 하는 객체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냐라고 하는 거 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카메라 소프트웨어 카메라는 자, 카메라는 단순히 이거를 뉴 카메라라고 하는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 카메라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보면 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자,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자, 카메라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잠시만. 자, 카메라라고 하는 걸 한번 봐야 되겠네. 자, 여기 입력을 해봐야 되나요? 자, 여기에 카메라 객체를 한번 여기다 만들어 볼까요? 자, 이닛에서 만들어 봐도 되고요. 자, 카메라라고 하는 거, 카메라는 new 카메라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카메라 객체가 나왔죠? 자, 두 개가 있으니까 Alt 엔터를 치면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그래픽스 밑에 카메라를 선택을 합니다. 이 카메라라고 하는 거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빨리빨리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그리고 카메라라고 하는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저걸 가지고 자, 우리가 조작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로 그 이미지를 좀 돌려 3D 방향으로 입체감 있게 돌려보겠다는 거예요.